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과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이 증권사 PB들은 하루를 어떻게 이제 보내지?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한타증권 인천지점은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6번 출구를 이렇게 나오시면 신호대가 있고요. 신호대 바로 건너, 예, 저희 인천지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예,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뉴스부터 챙겨보는데요. 해외 및 국내 업종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해외 업종에서 챙겨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이제 소위 팡주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런 종목들의 이제 주가 등락을 챙겨봅니다. 이 5개 종목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통적 위험자산 대표 주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웬만한 건 다 스크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그리고 그런 업종에 대한 눈길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향 같은 거는 어느 사이트를 이제 자주 보느냐 하시는데, 주로 각 증권사들의 해외 시황 데일리를 다 챙겨보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안 찾으시는 사이트 중에서 국제금융센터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예,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금융 속보 그리고 해외 뉴스 같은 것들 스크리닝을 꼭 챙겨봅니다. 이 국제금융센터가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요, 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 경제부처에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즉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 같은 수모를 당하지 말자, 뭐 이런 목적으로 99년도에 설립이 된 국제금융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 세계 경제 동향 분석과 경제 위협 요인 이런 것들 분석하고자 설립된 연구소 같은 곳인데요. 이게 좋은 게 주요 외신들, 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곳에 가장 따끈따끈한 경제 기사들을 이제 간밤에 다 번역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매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이 스마트폰 이제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도는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각 증권사들의 레포트들, 당연히 저희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텔레그램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매우 양질의 투자 정보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챙겨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각종 뉴스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지점 회의실입니다. 아직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직원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잠깐 회의실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혼자 들어왔는데요. 저희 지점은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장 시작 전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금융상품, 뭐 펀드, 채권, ELS, 신탁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공유할 때도 있고요. 주로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이제 영업 직원이 15명의 PB가 있는데 15명이 이제 의견을 다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놓치고 있는 그런 이슈나 이제 시황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좀 공유를 하면서 아무래도 정보를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회의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증권사 회의는 시황회의는 꼭 있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개장을 기다리느냐. 가장 먼저 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혹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이 기회가 될 때도 많이 있고 한데요. 특히 뭐 해외 시장, 미국이나 이런 해외 시장이 돌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되게 커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장의 동시 효과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침에 시가를 형성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좋은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일을 하면서 이제 PBR 잘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이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시황, 업황에 대해서 너무 막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뭐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유연하신 분들이 증권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많이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주식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이다. 뭐 종목도 좋고 시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현금을 항상 유지를 하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저의 원칙입니다. 비중은 시작이 좀 좋다 싶으면 현금을 한 20%, 10에서 20% 정도 가져가시고, 시작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50% 이상 현금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 현금이 있다. 난 뭐 더 빠지면은 내 현금 있는 걸로 더 사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령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덜 올라간다, 혹은 뭐 흥보를 하거나 빠진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빠른 그리고 조금 냉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장이 좋아도 가져가고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더 현금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자.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매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장의 큰 흐름과 이슈를 좀 체크를 해서 지금 현재의 시장 국면이 주식 비중을 늘릴 때인지 혹은 줄일 때인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약했던 부분, 약한 고리에서 먼저 그 흔들림의 신호가 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하이드 채권 시장 쪽을 최근에는 좀 더 집중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그런 이슈들이 뉴스플로우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시황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하우,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보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업황이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과연 실적이 올라가는, 실적 향상의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종목이 피킹이 되셨다면은 해당 종목의 분기, 연간의 실적 전망치의 변화를 체크를 합니다. 화면 번호로는 이제 1051, 이제 우리 T레이더 1051 화면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3일간의 이제 수급, 기관 혹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공매도 비율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현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요. 종목이 선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이 선정되었고 고객으로부터 매매 사인을 받았다. 그래, 사라 혹은 팔아라 라는 사인이 받아졌다면은 분봉을 켜놓고요. 이제 매매의 급소, 오늘의 매매의 급소 라인을 체크를 합니다. 뭐 주로 보시면 이 분봉을 켜고 1분봉, 3분봉, 5분봉이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촉박할 때는 이제 1분봉 켜놓고
주로 이제 눌림을 줬었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대에 이제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예. 주로 매수겠죠.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사겠다. 그런 식으로 매매의 급소를 체크를 합니다. 요 종목을 사시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매매 급소를 체크를 하고 주문, 클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매매의 루틴, 일종의 루틴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희 회사 유한타증권에서는 증권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매일 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나가는 하단의 링크를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글쎄요, 이 기준이라기보단 제 방송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은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개장하고 30분에서 한 40분 뒤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전일 해외 시장의 이슈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이제 특징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맥을 다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고객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혹은 시황에 대해서 이제 Q&A 형식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랑 이제 따로 얘기할 때랑 방송을 할 때의 차이점. 일단은 이 목소리가 좀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하고요. 고객님들 말씀은 제가 이제 방송할 때보다 고객님이랑 따로 그냥 이제 대면으로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좀 더 나긋나긋해진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에 별 다를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좀 번외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많이 있고요. 뭐랄까, 그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방하는 고객님들, 직접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랑 이제 무슨 대화를 하느냐. 주로 지점을 직접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뭐 주식을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어떤 금융상품 혹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바쁜 시간 쪼개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딱 그 고객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그 이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자. 점심입니다. 이렇게 혼자 드시는 때가 많나요? 좀 있어요. 가끔. 뭐랄까, 매매 걸어놨는데, 좀 매매할 때, 호가를 바꿔야 될 때나, 그럴 때도 있고, 밥 먹으러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잡는데, 이거 좀 바쁠 때는 도시락으로 해야 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영업하시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있죠.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런 표현해도 되나? 약간 소심하다? 그러신 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 돈의 성격이 굉장히, 요거는 진짜 돈 한 푼이라도 잃으면 안 되는 자금들, 뭐 예를 남의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뭐 다음 달에 전세 자금 빼줘야 되는 돈인데 그런 거 가지고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주식 못하게 하죠. 먼저 물어봐요. 고객님 딱 오셔가지고, 나 저기 주식 하러 왔어요. 뭐 금융상품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 투자 성향 파악하는 거에서 고객님이 자금의 용도, 그리고 이제 자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는 잃으면 안 되는 자금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 위험도가 높은데,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자금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예 못 하겠다.
막죠. 그게 직원, 물론 뭐 당장이야 고객이 자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하면야 뭐 당장에 뭐 저희 실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그게 결코 당장은 몰라도 뭐 한두 달 혹은 뭐 1, 2년 있다가는 그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좀 가려서 이제 모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성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모시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응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고객과의 이 투자 관련된 그런 논의한 내용들이 저희는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화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주시장 끝나고 좀 기업 탐방 가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표 전후로 주로 좀 다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는 기업은 그게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 손님들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셔서 이제 뭐 겸사겸사 회사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연말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 등등 이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지금 직접 탐방 가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에 가면 상대 기업에서는 보통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안 좋아하나요? 보통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안 좋아할 법한 기업들은 일단 언제 탐방 약속 자체를 미팅을 잡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업 탐방 한번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주로 대표이사 핑계 대면서 대표이사님께서 한동안 한번 기업 탐방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 탐방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자신의 이제 회사를 좀 이제 홍보를 하고, 투자자분들께 이제 홍보를 하고 보여주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탐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탐방 일단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투자자분들한테 우호적이다, 호의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탐방 가면 뭔가 이렇게 뭐 비밀스러운 얘기나 이런 것도 좀 나오기도 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 탐방을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공개 이용 정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그 기업 쪽에서 공개를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기업 탐방을 꼭 무슨 어떤 뭐 비밀스러운 정보를 득하기 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회사를 가보면 그 회사의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직원들 이제 뭐 눈빛도 보고 뭐 그러는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회사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향후에 나올 실적 역시 좀 침체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뭔가 굉장히 바빠 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좀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활기차 보인다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큼 또 회사도 잘 돌아가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았던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브이로그를 이제 오늘 처음 찍어 봤는데,
예, 뭐 과장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가공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그대로 찍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래도 예, 나름 노력해서 찍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었으면 예, 좋겠고요. 유튜브의 마지막은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